안녕하세요, 여러분. 연구실 안전관리사 강의를 맡고 있는 김찬양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연구실 안전관리사 이 시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과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 두 가지 같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연구실 안전관리사는요, 2020년 6월에 연구실 안전법 전부 개정을 통해서 신설된 이제 국가 전문 자격이에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처음 시행될 시험이라서 여러분들 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좀 이 시험도 함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왜 생겼냐면요. 우선 우리 연구실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죠. 자, 연구실은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프로젝트가 바뀔 때마다 또 연구 환경도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연구실 안에 있는 연구 장비들도 업그레이드가 되고 또 바뀌고 그렇기도 하죠. 그리고 또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 아니면 연구 대상들도 계속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 환경이 계속 변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또한 연구실도 연구실마다 특성이 있고 아주 복잡하고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그런 유해 인자들, 뭐 화학물질도 있을 거고 생물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물리적인 어떤 물질들도 있을 텐데 이런 물질들의 그 유해성에 대해서 예측이 좀 불가한 상태죠. 각각의 그 유해 인자들이 상호작용을 통해서 더 위험한 상태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학물질이라고 하더라도 그 화학물질에서 인체 혹은 아니면 뭐 연구실에 어떠한 유해성을 나타낼지 정확히 알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예측 불가한 다양한 유해 인자들을 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죠.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국가나 아니면 사업체에서 점점 R&D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어서 그거에 따라서 연구활동 종사자도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연구활동 종사자라던가 아니면 이런 위험한 연구실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역할을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연구실 안전관리사의 직무를 자세히 보시면요. 연구시설이나 장비나 재료 등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의 경우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뭐 경력이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인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이 자격이 있으시면 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모든 범위를 다 하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은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에는 분야들이 나누어져 있어요. 뭐 전기 분야, 소방 분야, 화공 분야, 뭐 생물 분야 등 이렇게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고 각각의 분야별로 진단이나 점검을 할 수 있는 기술 인력이 각각 각 분야마다 있어요. 근데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취득을 하시면 이런 분야 전체를 다 커버하실 수 있는 그런 자격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뭐 만약에 화공안전기술사가 있으신 분은 그 화공 분야에 대한 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은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소방이나 전기나 뭐 생물 이런 파트에 있어서는 점검이나 안전진단 기술인력 기준에는 못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것은 연구실 안전관리사가 유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업체,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이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라도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뽑게 되겠죠. 자, 두 번째 업무로는 연구실 내 유해인자에 관한 그런 취급 관리, 기술적인 지도 조언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우리 연구기관 내에서 연구의 이 안전에 대한 1인자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연구 주체의 그 연구실의 대표님을 안전에 관련된 모든 내용을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게 연구실 안전관리사예요. 그래서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이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안전에 관련된 그런 지도 조언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전에 전문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 연구실 안전 그런 환경 개선을 지도를 하고 연구실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대응을 하고 사후 관리도 하고 이 사고가 왜 발생됐는지 원인 분석을 하고 개선 대책도 수립을 합니다. 그리고 사전 유해인자 위험 분석도 실시를 하고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에 대한 교육, 안전교육도 직접 합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우수 연구실 인증 취득을 위한 그런 지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연구활동 종사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자문의 역할들도 수행을 합니다.
자, 그럼 이런 연구실 안전관리사 취득하고 싶죠? 이 시험 일정에 대한 내용을 보시면요. 1차 시험은 올해 7월 30일 토요일에 이제 시험이 있고요. 접수 기간은 5월 23일에서 6월 3일 사이에 접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 접수는 온라인으로 접수하셔야 되니까 꼭 이 기간 적어두셨다가 잊지 마시고 꼭 접수해 주시고요. 합격 발표는 8월 24일에 이루어져요. 그래서 합격 발표가 나오고 나시면 이 합격하신 분들 중에서 이제 2차 시험을 접수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2차 시험의 경우에는 1차 시험 통과하신 분들만 응시하실 수 있고요. 자, 2차 시험은 10월 15일에 진행이 되고 접수는 9월 5일에서 9월 16일에 이루어집니다. 자, 이 기간을 보시고 본인의 스케줄러에 표시를 꼭 해두세요. 자, 그럼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응시 자격을 보실게요. 자, 안전관리 분야에 있는 그 자격증, 기사 이상 취득을 하시던가 산업기사 있으시면은 산업기사 취득하시고 안전업무 경력 1년 이상이신 분, 그리고 기능사 취득하시고 안전업무 경력 1년이 아니라 3년이죠. 3년 이상이신 분, 이런 식으로 자격들이 있어요. 본인의 자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고요. 자, 그럼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우선 1차 시험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요. 이 1차 시험의 경우에는 사지선다형이에요. 질문이 나오고 보기가 보기 1, 2, 3, 4 나오고 이 중에 정답이 무엇인지 마킹을 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래서 객관식으로 출제가 되고요. 총 과목은 7가지 과목이 출제가 됩니다. 네, 첫 번째 과목으로는 연구실 안전 관련 법령에서 연구실 안전과 관련된 여러 법령들이 있죠. 연구실 안전법도 있고 산업안전보건법도 있고 여러 법들이 있어요. 그 법들에 대한 내용이 1과목, 2과목은 연구실 안전관리에 관련된 그런 이론, 체계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고요. 세 번째부터 7가지 7번 과목까지는 전공적인 그런 더 심화된 그 안전에 관한 내용이죠. 화학, 가스, 기계, 물리, 생물, 전기, 소방, 그리고 보건위생, 인간공학 이렇게 해서 총 7가지 과목이고요. 각각 과목별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러면 총 140문제를 우리가 문제를 푸셔야 되고요. 이 140문제를 150분 동안 문제를 푸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시간 분배를 생각하시면은 한 문제당 1분의 시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분씩 140분을 사용을 하시고 나머지 10분 동안 마킹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 총 7가지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셔야 되고요. 그리고 꽈락 점수는 40점이 기준이에요. 그래서 40점 이상은 받아주셔야지 불합격 처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포기할 수 있는 과목은 없죠. 최소 40점 이상은 확보해 주셔야 되고 전체 평균은 60점 이상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2차 시험은 주관식 서술형으로 진행이 되어 1차 시험 통과하신 분들이 이제 2차 시험을 보시는 건데 연구실 안전관리 실무 해갖고 이제 주관식 서술형, 이렇게 단답 형식이나 아니면 서술형으로 문제가 출제가 될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60점 이상 받으셔야 합격 처리가 됩니다. 네,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1차 시험 보러 가실 때 필수 준비물들이에요. 신분증, 수험표, 컴퓨터용 사인펜, 그리고 아날로그 손목시계가 필요해요. 자,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우리가 마킹을 할 건데 그때 틀렸을 때 보통 수정액이나 화이트펜 이런 거 사용하시죠. 근데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시험에서는 수정액이나 뭐 이거 화이트 테이프 이런 거는 사용할 수 없고요. 만약에 잘못 마킹하게 되면은 이 답안지 전체를 교체해서 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문제를 시험지에 다 푸신 후에 마킹은 마지막에 꼼꼼하게 하시는 게 낫겠죠. 10분 정도의 여유 시간을 두시고 네, 꼼꼼하게 해서 한 번에 마킹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목시계는 요즘에 좀 스마트워치도 많이 차고 계시는데 그런 스마트워치 안 되시고요. 그리고 디지털 손목시계 있잖아요. 메모리 기능 없다고 하더라도 디지털 손목시계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 손목시계를 준비하셨다가 네, 시간을 잘 맞추고 가셔야 되고요. 그 시험장에서 그 고사장에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감독관님이 시간을 좀 알려주실 수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는 전적으로 책임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해서는 수험자 본인이 챙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시계를 잘 맞춰두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런 연구실 안전관리사 이제 진로와 전망을 말씀을 드릴게요.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볼 수 있는데요.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 있는 그 연구실에 직접 취업하시는 경우에는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이 될 수 있어요. 자, 이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조건들이 좀 있는데요.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법정으로 안전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연구활동 종사자에게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 교육을 할 수 있는 강사의 자격 조건도 되시고요. 그리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도 실시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안전관리 관련 기관도 있죠. 네,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에 이 실시 이 자격 조건이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행기관에서도 그 기술 인력으로서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 컨설턴트나 아니면 인증심사위원으로서도 또 임명이 되실 수 있으시고, 안전관리 전문 수행 기관, 권역별 연구안전지원센터 이런 곳에서 연구 인력으로도 또 활동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저는 제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정말 추천하는 자격증이에요. 그 추천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기업체 입장에서 설명을 드리면은 기업체 입장에서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정말 필요해요. 자, 왜 그런지 보실게요. 우선 연구실 안전법에 의해서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선임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선임 기준이 있죠. 근데 이때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가지고 있으신 분을 선임을 하면은 좋아요. 왜냐면 이때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로 선임을 하면 안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커버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내용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 여기 안전점검이라던가 아니면은 정밀안전진단 이런 것도 커버하실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연구실 안전관리사 자격을 취득했다는 거는 연구실 관련된 모든 안전사고라던가 그런 안전 관련된 그 지식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구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전문 인력이 될 수 있어요. 자, 연구실에서는 이 안전사고를 더더욱 조심해야 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만약에 공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 공장에서 그 사고 난 그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부분이 피해 규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연구실에서 사고가 나면 그 연구 장비나 사람이나 눈에 보이는 것들 마찬가지로 그 사고 피해 규모로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더불어서 그동안 쌓아 올린 그 연구 DB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 연구를 행할 수 있는 그 특정 인물들이 있어요. 그 인물들이 다치게 되면 그 프로젝트가 중단이 되게 되죠. 그러면 기업체, 국가 입장에서 엄청나게 큰 손실이에요. 그런 간접적인 피해까지 따지면 피해 규모가 그 어떠한 사고보다 더 어마어마하게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연구실은 특히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되죠. 그러려면 연구실 안전에 관련돼서 특화되어서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러면서 연구실 안전법 선임 기준도 맞춰주고 그리고 이 연구실 안전법에 의해서 하라고 하는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까지도 다 스스로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연구실 안전관리사죠. 그렇기 때문에 기업체, 대학, 연구실에서는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뽑아두는 게 두루두루 많이 쓸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기업체 입장이 아니라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취득할 나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건 굉장히 자부심 있는 직업으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로서 하는 업무들이 내가 함께 일하는 동료들을 위한 그리고 내가 일하는 이 근무하는 장소를 위한 그런 업무잖아요. 모두의 안전을 지켜주고 그리고 더 쾌적하게 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뭔가 배려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노력을 통해서 모두가 기뻐질 수 있는 그런 업무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요. 또한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는 내가 봉사하는 느낌이라기보다 나의 전문 지식을 활용을 해서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자부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저는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를 취득할까 말까 고민을 하시면 반드시 취득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연구실 안전관리사 이 시험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제 강의에 대해서 그냥 짧게 오리엔테이션을 하면은 이번 강의는 연구실 이 안전관리사 1차 한 권으로 끝내기 이 교재에 대한 강의이고요. 자, 이 교재에 대한 강의는 첫 번째로는 핵심 이론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굳이 다른 교재랑 비교하지 않고 그냥 제 교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좀 이론을 쉽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끔 서술형으로 좀 많이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연구실에 협업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도 좀 이해되도록 하려고 좀 노력을 했고요. 강의도 마찬가지로 제가 현업에서 근무한 경험을 좀 녹여서 여러분들에게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게끔 그리고 보다 좀 쉽게 이해될 수 있게끔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핵심 이론이 있은 후에 이제 연습 문제들이 있어요. 제가 연습 문제들을 좀 수가 좀 적다 보면은 그 연습 문제 수에 맞춰서 제가 문제를 풀고 거기에만 좀 갇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이론에 맞게끔 연습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많은 문제들을 풀어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는지 좀 더 세밀하게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최종 모의고사 각 과목별로 20문제씩 뽑아서 총 140문제죠? 140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최종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서 내가 부족한 과목은 어디인지 그리고 그 과목 안에서 내가 부족했던 파트 어디인지 판단을 하셔서 다시 또 복습을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각각 문제마다 해설을 바로 밑에 달아두었으니까 따로 뭐 해설집을 찾을 필요 없고요. 바로 문제 밑에 해설 바로 보시면서 복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강의는 제가 좀 눈높이를 맞추고자 하는 게 취업준비생이라던가 아니면 대학생분들이 많이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 현업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도 이해되게끔 좀 천천히 그리고 좀 예시를 많이 들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이 연구실 안전관리사 1차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공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하고요. 다음 1강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